안녕하세요. 예뻐지는 TV 닥터로제 유희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이 덴서티라는 장비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리프팅 장비 중에 하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피부과에서 기계로 리프팅을 한다고 했을 때 써마지라는 이제 이름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써마지는 이제 외국에서 개발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고주파를 이용한 리프팅 이제 원리를 가지고 온 장비고, 이 덴서티는 이제 써마지의 국산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리프팅 하면은 뭐 실리프팅, 안면 거상 수술, 이렇게 강한 아주 얼굴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리프팅만 생각하시지만, 이 기계로 하는 리프팅도 실리프팅 못지않게 피부를 건강하게 하면서도 섬세한 이런 부위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피부과에서 기계를 생각할 때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너무 원리도 다양하고 각 원리당도 기계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는 레이저냐, 초음파냐, 고주파냐 이렇게 나뉘어 볼 수 있고, 그 중에 고주파, 피부에 좀 전류를 흘러서 피부에 열을 가하고 그 열에 대한 반응으로 콜라겐 생성이 생길 수 있는 고주파 장비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고주파는 한 가지냐, 어떤 식으로 고주파를 조사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장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보통 이제 단극성, 모노폴라, 양극성, 바이폴라, 요 두 가지 고주파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피부에 흘려주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보통 이제 오리지널 장비 써마지 같은 경우는 단극성, 모노폴라 기능만 사용해서 피부에 접촉을 한 상태에서 열을 줬을 때 피부 깊은 심부까지 열이 전달돼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콜라겐이 재생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했다면, 요 이제 덴서티는 써마지의 국산화 버전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써마지에 없는 기능이 하나 추가됐어요. 바로 양극성 고주파인데요. 보통은 이제 모공이나 다른 목적으로, 흉터나 다른 치료 목적으로 하는 고주파를 사용했을 때는 양극성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 리프팅에는 보통은 깊숙하게 들어가서 콜라겐 재생해주세요 라는 원리로 단극성화 보통을 사용했지만, 이 덴서티 장비는 단극성 후에 마지막 샷수에서 양극성 고주파가 같이 조사되면서 전체적인 통증을 낮추고 효과는 좀 더 올리고, 이런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덴서티를 받으면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볼살이 많지 않으신 분, 지방을 감소시키기 원치 않으시는 분, 오히려 볼살이 많거나 이 심부볼이나 이 턱선, 이중턱에 잡았을 때 두께감이 있으신 분들은 고주파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이제 카테고리 초음파 계열, 보통 울세라, 리니어 펌, 슈링크 이쪽 계열로 깊은 층을 얼굴을 작게 하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고주파는 얼굴 살이 많지 않아서 지방이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피부 표면이 얇고 야들야들하고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 입가나 눈가 같이 좀 예민한 부분을 같이 개선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주파 장비가 좀 더 적합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화라는 게 뭘까요? 노화는 저는 쉽게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 조직이 힘을 잃고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할머니랑 아이랑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아이는 피부에 탄력이 좋기 때문에 피부에 쫙 달라붙어 있는 느낌, 이 길이가 단축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면, 그래서 할머니 얼굴을 생각했을 때는 피부에 힘이 없고 중력 방향으로 내려오거나 앞으로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 자체도 쫀쫀하지 못하고 성기고 길어지고 그 갈데 없는 조직들이 앞으로 몰려서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떠올리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노화의 과정이고 조직이 길어진다. 그래서 그 조직을 결국 단축시키면서 조직 자체의 그런 이제 물성, 텍스처를 좀 더 쫀쫀하게 만드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너무 많이 이제 노화가 진행된 분들한테는 사실은 뭐 실리프팅이라든지 거상이라든지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드리기는 하나, 이제 막 노화가 시작되기 시작했고 어떤 특정 부위가 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면은 조직을 안으로 좀 밀어 넣으면서 탱탱하게 탄력 있게 붙여주면
흐느적흐느적하는 그런 조직들의 기장감이 조금 단축되고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고주파도 많은데 왜 덴서티를 굳이 받아야 될까요? 물론 다른 고주파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겠으나 아주 최신 장비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비들이 시중에 나와 있고 그 장비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거기서 조금 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추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좋은 장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고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최신의 고주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통증. 써마지는 아무래도 심부까지 들어가는 단극성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증에 조금 심하다는 이제 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크림 마취, 신경 마취, 심하면 수면 마취까지 진행하고 아주 강하게 시술을 받았었다면, 덴서티는 말씀드린 대로 단극성과 양극성이 두 가지 이제 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을 조금 낮췄고, 특히 이제 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클래식 팁과 하이 팁 중에서 최근에 나온 하이 팁이 통증을 좀 더 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마취 없이 또는 마취 크림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참을 만한 수준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서티의 두 번째 장점, 안전성입니다. 써마지 4세대 써마지와 같은 이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얼굴은 사람마다, 조직마다, 위치마다 두께나 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강도를 설정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강도로 조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은 조금 피부 기준에서는 약하게 느껴질 때고 어떤 부분은 피부 기준에서 너무 강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강도를 내가 제한적으로 조정하는 거와는 별개로 내가 설정한 강도가 피부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걸 피부 그 부분의 저항값을 측정을 해서 내가 이렇게 설정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 부분은 들어가냐, 저항값이 너무 높다면 강도가 약간은 이제 높아질 거고, 저항값이 너무 낮은 부분이라면 같은 강도로 설정을 했어도 조금 낮게 들어가는 그 미세한 부분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그리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돼서, 물론 이제 오일을 바르고 시술을 하지만 피부에 직접적으로 밀착해서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강하거나 했을 때 화상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술자 입장에서도 피부 변화를 관찰하면서 시술을 해야 되고, 장비 자체에서도 쿨링 가스라든지 그 임피던스 피드백이라는 그 저항값을 측정을 해서 샵마다 조금 강도를 미세하게 조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그 전에 길막음을 해줘야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열심히 또 시술하고 안전하고 해서 그걸 얼마마다 받아야 돼요? 라고 했을 때는 보통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이 얼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면적이나 이마 포함 또는 이중턱 포함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부위만 집중할지, 아니면 나이, 피부 나이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샷수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보통 300샷 최소는 600샷 또는 이마까지 목까지 같이 하시는 경우는 900샷까지 들어가는데요. 내가 어떤 샷수를 받았을 때 그 피부 반응에 따라서 주기는 조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열을 가해서 초음파도 마찬가지고 고주파도 마찬가지지만 열을 가해서 힘이 떨어지고 콜라겐이 불량 콜라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열을 가해서 콜라겐을 약간 풀어주고 실타래를 엉킨 거를 풀어주고 그 과정에서 다시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좋은 콜라겐, 양질의 콜라겐이 생성되는 게 모든 이제 리피팅의 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감을 가지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찬물을,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듯이 차가운 관리를 한다든지 쿨링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피해달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덴서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얼굴 전체로 들어가는 요 하이팁 팁을 얼굴 전체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적절하게 조사를 하게 되고, 이 아이팁, 이 끝이 작게 생긴 요 아이팁으로 이 눈꺼풀이라든지 눈밑, 섬세한 부위 눈가, 콧등, 특히 콧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주름을 쓰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습관에 따라서 많이
많이 심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보톡스로 조금 많은 근육의 움직임을 조금 잡아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나, 미간이라든지 이마라든지 눈가 다른 부위의 보톡스에 비해서는 약간 아쉽다는 단점이 있는 부위여서, 이미 이렇게 굴곡이, 콧등이 옆에서 보면 굴곡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주름이 많거나 이 콧등, 이 토끼주름 있으신 분들은 이런 큰 팁보다는 작은 팁으로 눈꺼풀 하면서 콧등을 같이 좀 정리해주면 패였던 선이 약간은 차오르는, 만졌을 때 우들두들한 느낌이 조금 매끄러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콧등 시술할 때 좀 즐겨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에 따라서 피부에 최대한 밀착해서 집중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 눈이면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하시지만 생각보다 너무 아프지 않으시고, 정말 이제 겁 많은 고객님이 꽤 계시는데 했을 때 전혀 불편함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또 오히려 너무 안 아프니까 좀 이게 불안하다, 효과가 없을까 좀 불안하다 하는데, 그 통증 대비 만족감은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피부에 맞춰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크게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프팅의 종류는 다양한데, 이를 장비로 하는 리프팅 이외에 아예 저는 실로 당기고 싶어요. 저는 실 리프팅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이제 원리 자체가 당연히 다르고, 말씀드린 대로 아예 어떤 특정 부위, 여기 턱선이 너무 무너졌고 여기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있고 팔자가 많이 깊게 패여있다, 이쪽을 많이 쫀쫀히 해도 결국 이 부분이 쳐져서 많이 늘러붙어 있는 그런 분들은 장비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실도 완벽한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조직 자체를 개선하면서 방향을 실로 좀 당기는 시술이 병합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좀 더 전 즉각적으로 집에 갈 때 좀 당겨서 하는 느낌을 받고 싶어요. 또는 1, 2주 뒤에 저는 많이 기대치를 높여서 개선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실리프팅이 좀 적합할 수 있고, 단 이제 다운타임, 멍이나 붓기 통증 같은 경우는 실리프팅이 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운타임 없이 자연스럽게, 그래도 실보다는 조금 이제 탄력이 붙을 시간이 조금 필요한 그 장비의 다른 장단점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리프팅을 필요하시는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디자인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추천드릴지는 지금 후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덴서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선 고주파, 이게 등에 기계에 연결해서 등에다가 패치를 붙이고 당극성 고주파 깊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허리나 등에 이제 부착을 하고 하는 건데, 피부 내 팔이 부러져서 철심을 박았어요, 아니면 뇌나 심장에 박동장치가 있어요, 체내 금속 물질이 크게 있다면 시술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교정 유지 장치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아주 미세한 금속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으나, 아주 큰 금속,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의 저항값을 측정해서 하는 게 이제 고주파라고 말씀드렸고, 피부에 전류를 흘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피부랑 쇠랑은 이제 저항값이 다르다 보니까 체내에 큰 금속이 있으면 시술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통증에 민감하시거나 다운타임 없는 시술을 원하시는 분, 자연스러운 탄력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합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팁은 아까 말씀드린 아이 팁, 그 다음에 하이 팁, 이렇게 얼굴과 눈에 사용할 수 있는 팁, 정품 인증, 여기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 여기 핸드피스에 뚜껑을 빼고 그 팁을 결착하여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강도는 내가 원하는 만큼 설정이 되고, 이 강도의 기준은 무조건 높을수록 좋냐? 사실 완전히 높게 들어간다면은 끝까지 높게 들어가면 8.0 레벨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적당한 레벨, 보통 2에서 3, 많으면 3, 4, 3.5, 4까지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너무 피부가 얇고 예민하신 분들한테 효과만 위해서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당연히 효과는 있을 수 있으면 부작용 항상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상태에서 내가 효과를 주려면 그 피부에 맞는 적당한 강도 선택이 필요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위, 그 다음에 피부 특성에 따라서 맞춰서 강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는 너무 무서운데 약하게 해주세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리프팅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약하게
약하게 하면은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자극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 하이 팁이 나오기 전에 클래식 팁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를 셀프로 해봤을 때는 잘 참는 편인데도 약간 뜨거운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 하이 팁은 저는 사실은 이제 마취 안 하고 좀 테스트 해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마취 안 하고 했을 때도 중간중간 좀 예민한 부분, 신경이 나오는 부분은 약간 뜨끔하면서 열감이 느껴지지만 고개를 많이 돌릴 정도의 통증은 아니고 이 참을 수 있을 정도의 대부분은 그냥 무난하게 이제 따뜻한 느낌 정도여서 아주 예민하신 분들도 크게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에 약간의 잔주름, 그렇다고 필러나 보톡스 하기는 애매한 부위, 좀 어색한 거는 싫어요, 실은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고주파 덴서티 리프팅으로 피부 탄력을 찾고 모공, 결계선, 피부가 좀 부드러워지는, 그리고 젊어졌다, 피부가 어려졌다, 탱탱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탄력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덴서티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